네, 안녕하십니까. 정봉자입니다. 트럼프가 결국 한국은 못 놓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지금 트럼프가 하는 걸 보면 사실은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물론 우리가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서류에 써놓은 글이 있기 때문에 뭐 안심해도 된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글로만 써 있는 거 가지고 되겠어요. 뭐 상위 방위 조약 동맹 맺었는데, 뭐 예를 들면 마음은 별로 없어.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도우러 왔는데 뭐 어정쩡하게 도와줘. 뭐 이러면 결국 뭐 그 조약도 있으라 말하잖아요. 결국 그걸 실행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영국을 바라보는 트럼프의 행동이라든지 프랑스를 뭐에 대한 얘기, 뭐 마크롱 가지고 막 장난치잖아요. 막 그가 뭐 맞춘 거 하나도 없어. 막 특히 마크롱을 되게 막 조롱하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지금 뭐 오히려 뭐 전통적인 적이라고 생각했던 러시아에 대해서 트럼프는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행동을 하고. 또 물론 중국도 역대 전통적으로 이제 미국하고는 좋았지만 지금은 이제 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다 그냥 공이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말할 것도 없는데, 뭐 김정은을 바라보는 트럼프나 이런 걸 보면은 그냥 피하 식별은 다른 기준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생각하는 피하 식별은 그냥 자기랑 내가 바라는 방향을 맞출 수 있는 리더가 있는 나라는 좋게 보고, 내 말이 안 먹히거나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도움이 안 되는 리더가 있으면 그냥 일단 제끼는 것 같아요. 일단 제낍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전통적으로 나하고 그 친한 나라니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고, 지금 당장 그 나라를 리드하고 있는 사람이 나하고 찰떡궁합이 되느냐, 이게 지금 이 사람의 모든 그 결정의 핵심인 것 같아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프렌들리하게 지낼지 안 지낼지에 대해서. 뭐 네타야후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트럼프하고는 격의 없이 얘기를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원래 그 대통령 선거 하기 전에도 바이든에 대해서는 막 네타야후가 상당히 좀 적대적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만 만나러 간 적도 막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네타야후는 사실 트럼프가 거의 뭐 뒤를 봐주고 있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트럼프가 리드하고 있는 세계 질서는 안정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딱 안정적인 게 없습니다. 뭐가 딱 정해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상황에서는 정말 리더의 판단력이 엄청나게 중요한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하고 관계가 매우 중요한 상황. 이게 아무리 국 같고 더러워도요, 일단 운전대 잡고 있는 새끼가 무서운 놈이야. 이 운전대 잡고 있는 놈이 무서운 놈이라고. 자꾸 우리가 뭐 옳고 그르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비가 이렇게 가네 마네 이렇게 필요 없어. 지금 운전 잡고 있는 놈이 그렇게 가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야. 뭐 때릴 거 어떡할 거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의중이 참 중요한데, 그나마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한국은 못 놓는다. 한국은 못 놓는다.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 그 트럼프가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행보들을 봤을 때 한국은 못 놓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역시 한국의 이제 국력이 그만큼 신장한 것 가장 크겠죠. 그러니까 한국의 국력이 신장함으로써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지금 블루밍, 꽃을 피는 겁니다. 꽃을 피는 거야.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전에는 일본이 아시아 방위의 최천병이었어요. 한국은 그냥 귀찮은 존재였어. 뭐 이렇게 힘도 없고, 뭐 예를 들면 뭐 대양 해구로 나갈 수 있는 뭐 전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태평양을 지켜야 되잖아요, 미국은. 미국은 태평양을 지켜야 되는데
중국이라는 나라를 지키려면 일본 정도는 대줘야 되는데, 막 한국이 뭐 그냥 뭐 구축한 조그만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옛날에 보면 막 엄청 해군이 좀 자살했잖아요. 그런 배 몇 척 갖고 있는 나라하고, 뭐 핵무기는 당연히 없는 거고, 공군은 막 제공호 같은 거 있고, 그리고 그나마, 육군만 막 바글바글한데, 그 육군 가지고 어디다 써먹어, 미국이. 북한 정도 막는 거에 쓰지, 뭐 걔네를 데리고 어디 뭐 이런 생각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하고 맞다이 한다고 생각이 안 했을 때는 미국은 일본 정도의 해군력이라든지 뭐 공군력 정도, 그리고 또 뭐 소위 얘기해서 군사적인 걸 떠나서 그냥 어떤 경제적인 트러스트, 어떤 경제적인 파트너를 통해서 이제 뭐 경제 봉쇄 같은 걸 한다든지, 지급 결제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주지 않는다든지, 뭐 자산 동결 같은 걸 해준다든지 할 때, 일본은 어쨌든 엔화가 안전자산에다가 또 일본의 나라 자체가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굳이 뭐 동아시아에서 뭐 이렇게 필요한 어떤 군사 강국은 별로 필요 없었던 거죠. 오히려 당시만 해도 트럼프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군사적인 어떤 느낌은 다 무조건 유럽이었어요. 유럽. 러시아를 막는 개념. 그러니까 뭐 아시아에서 뭐 이렇게 막 경제적인 거 빼고는 뭐 특별히 뭐 이렇게 한국한테 바랄 게 별로 없는 거고, 한국도 자체가 막 경제도 발전한 나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도무지 뭐 써먹을 데가 없는 거야. 그야말로 뭐 삼국지에 나오는 계륵 같은 거지, 계륵. 뭐 먹기도 그렇고 안 먹기, 뭐 그러니까 닭 목뼈 있잖아요. 닭가슴뼈라고 그래. 무슨 뼈야 그거? 닭갈비.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위치였는데, 지금은 경제적으로 워낙 번영을 하면서 일단 아시아 방위에 있어서 충분한 미사일과 뭐 탱크, 자주포 이런 것들이 막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딴 데 신경 쓰다가 딱 보니까 일본 애들보다 훨씬 나은 거야. 진짜. 잠깐 딴 데 신경 쓰다가 딱 보니까 이거는 뭐 장난 아닌 거야. 더더군다나 중요시한 게 이제부터 전략이 바뀌었잖아요.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으로 바뀌다 보니까, 보세요. 러시아는 솔직히 아시아에 있는 러시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럽에 있는 러시아가 진짜 러시아예요. 유럽에 있는 러시아가 러시아라고. 아시아에 있는 러시아, 우랄 산맥을 건너 있는 이 러시아는 그냥 덩으로 있는 하나의 덩어리야. 미국한테는. 아니, 러시아한테는. 그 러시아가 뭐 아시아로 내려오고 이런 거는 별로 크게 신경 쓸 부분도 아니었고, 러시아도 별로 관심도 없었어. 러시아는 항상 유럽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몇 등이냐. 오늘도 뭐 푸틴이 얘기했대. 내가 유럽에서 1등이라고. 러시아는 유럽에서 1등이 되고 싶은 애들이야. 왜? 거기에 대한 자격지심이 엄청 많거든. 그러니까 유럽 애들이 워낙 러시아를 무시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내가 막 되게 무시당했던 그 동네가 살고 싶잖아. 성공하면은. 내가 막 강남에서 되게 무시했으면 어디 막 꼭 강남에서 집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애들 보면 딱 보면 그 무시당한 애들이 많잖아. 뭐 자식은 꼭 서울대 보내야 된다고 뭐 이런 거 똑같은 거 같다. 유럽도 왜 러시아가 유럽에 대해서 집착하냐면, 하도 유럽 국가들이 프랑스고 독일이고 영국이 이런 나라들이 18, 19세기 때 러시아를 너무 무시해놔가지고, 아시아에서는 러시아를 무시할 게 없지. 다 러시아가 더 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푸틴은 이 우크라이나를 가지고 신경전을 쓰고 있는 게 아시아가 아니야. 유럽 애들하고 신경전을 쓰니까 다 이게 정치라는 게요. 정치, 경제, 국제 정치라는 게 결국은 다 조상 때 문제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의 원수, 또는 우리 아버지 서럽게 해준 놈,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 서러움, 이거 내가 갚아줄 거야. 이게 국제 정치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막 미국 애들이 영국 애들 보고 약간 막 야지 놓고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다 옛날에 너희들 다 뭐 식민지였다면서 우리가? 뭐 이런 얘기들. 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호주네 뭐 이런 애들도, 호주네 캐나다 이런 애들도 솔직히 아무 상관도 없잖아, 영국하고. 그런데도 뭔가 영국하고 연영방이 그럴 때 탈출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옛날에 걔네들이 쌍놈이었거든. 호주나 캐나다가 쌍놈이었으니까 이게 같이 동급이 되는 게 좋은 거야. 우리가 보기에는 미친 짓인데 뭐하러 영국 애들하고 연관이 돼. 그냥 다 떨어져 나가면 될 것을. 훨씬 더 큰데. 오스트레일리아 멋있잖아. 인물도 호주녀가 훨씬 더 이쁜데. 응? 영국 여자들보다. 응? 호주가 훨씬 이뻐요. 남자들도 잘생겼거든. 응? 울버린이 호주 애잖아. 울버린. 응? 호주 여자 배우도 예쁜 애들 누구였지? 그 키 큰 여자 있죠. 나이가 먹으니까 잘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무튼 다 옛날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의 어떤 그 한이 지금 국제정치로 온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학이라는 게 그래서 정치학입니다. 경제학이 설명할 수 없는 심리적인 부분이라고. 예, 청년들은 받아 적으세요.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아시아 방위에 있어서 한국이 갖고 있는 위상이 그냥 일본보다 무조건 높은 거야. 그냥 높은 게 아니라 무조건. 예. 일단 막 자주포, 수에, 뭐 현무5에 별의별 말도 안 되는 거에다 이제는 공군력까지 뭐 KF-21까지 다 튀어나오니까 이제 뭐 일본 애들이 뭐 한국보다 낫다는 게 뭐 별로 없어. 근데 한국이 중요한 게 뭐야? 한국은 평택에서 딱 바라보면 바로 베이징이에요. 일본에서 베이징을 가려면 이미 비행기 뜨면 다 알아. 근데 평택에서 날아가면요, 미사일, 그 비행기도 필요 없어요. 미사일 날리면 돼. 평택에서 미사일로 바로 날리면 바로 북경이야. 응? 그리고 바로 무슨 댐? 무슨 댐이야 그거? 응? 무너지면 다 날아가는 댐 있잖아. 응? 스촨댐인가? 그래서 이 아시아에서 한국이 갖고 있는 이 아시아 방위의 개념은 이미 일본을 넘어선 지가 오래예요. 미국이 진짜 한국을 놓을 수가 없는 거지. 왜? 트럼프의 불구대체는 원수가 중국이라면서. 근데 중국이 지금 제일 무서워하는 땅덩어리가 한국인데. 한국에서 지금 거리가 지금 직선거리인데. 직선거리예요, 직선거리. 의외로 베이징하고 가깝다는 얘기가 있어, 지금. 엄청나게 가까워. 엄청나게 가깝다니까, 의외로. 이 압록강에서 가면 더 가깝대. 응? 그 얘기는 또 뭐야?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통일한국의 개념까지도 들어가는 겁니다. 예, 통일한국을 꼭 시키고 싶은 트럼프가 꼭 시키고 싶은 이유가 바로 압록강에서 베이징까지 들어가는 거리가 너무 가깝다는 것을 눈치가 챈 거야. 솔직히 그것 때문에 또 6.25 때 중국 애들이 참전을 한 겁니다. 예, 왜? 통일한국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야. 왜? 너무 가까우니까 북경하고. 예, 그래서 키신저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청천강에서 원산까지만 갔어도 그냥 그 위에 포기했어도 어떻게 됐다? 중국이 참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각이 달라. 앵글이 다르다. 앵글이 이 압록강까지 가면 앵글이 어떻게 넘어가냐면 바로 북경으로 가는 느낌이고 청천강에서 원산이면요 가기가 되게 힘들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꼬꾸라지는 이게 턴이 너무 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청천강에서 원산까지만 만약에 진격을 했으면 중국이 그냥 참전 안 하고 버텼을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뭐 전쟁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그냥 압록강에다 진을 쳤더만 뭐.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키신저 박사가 그냥 하는 소리 같고. 그 다음에 경제 파트너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미 경제적으로 군사력을 만든 거니까. 만든 거니까. 근데 이제 경제 파트너라는 게 왜 그렇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이 가장 앞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잖아요. 전기차하고 AI랑, 그리고 이제 움직이는 AI 있죠. 인간형 AI. 휴머노이드인가? 근데 이런 거, 휴머노이드라든지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뭐가 필요하냐면 배터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배터리가 지금은 뭐 우리가 배터리 이꼬르 전기차지만 나중에 가면은 휴머노이드 이꼬르 배터리예요. 뭐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 뭐 노인들, 우리가 유튜브 보면 노인들 막 안고 막 업고 돌아다니는 뭐 젊은 여자 AI 이런 거 있잖아. 막 그 거의 뭐 가정부 AI 같은 거지. 그런 게 막 돌아다니는 게 이제 미래도로 나오잖아. 그게 뭐 제가 봤을 때 5년 안에 나오지 않겠어요? 응? 그러니까 지금 노인들은 진짜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별천지를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님 보시는 우리 60대, 70대 분들은 되도록이면 이 청년님 보면서 더 젊어지시라고. 응? 그러면서 더 한 살이라도 더 오래 살면 나중에 가면 다 나라 돈으로 해줘, 그거. 제가 봐서 나라 돈으로 다 그거 그 가정 돌보미 AI 같은 거 하나씩 줄 거야. 그것도 이쁘게 생긴 거 아주. 응? 기대하시라고요. 경제 파트너. 근데 그 배터리를 누가 만듭니까? 한국이 만들잖아. 응? 그 배터리를 한국이 만들잖아요. 그것도 엄청나게 잘 만들잖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 애들한테 그걸 받을 수 있어? 중국은 엄청 배터리 잘 만들지만. 그러니까 한국이 그 배터리에서 1등이기 때문에 사실 경제 파트너라고 하지만 그냥 배터리 파트너라고 하면 돼. 배터리 파트너. 제가 박순혁 작가를 좋아해서 이 배터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이 그거 가지고 목숨 거는 거예요. 전기차하고 AI 휴머노이드 이거하고. 응? AI도 전기 엄청나게 먹잖아요 또. 응? 아무튼 앞으로는 전기의 세상입니다. 전기.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풍력이든 뭐 원자력이든 어떻게 전기를 많이 생산할 것이냐. 이게 진짜 관건이야 앞으로 더더욱. 전기만 있으면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어요 앞으로는. 석유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전기만 있으면 엄청나게 많은 연산을 많이 해가지고 컴퓨터가 연산을 많이 해서 훨씬 더 최적의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되게 많아. 그래서
앞으로는 전기의 양이 국가 발전의 양이 국가의 국력이야. 전기 양이 국가의 국력. 그러니까 좌파들이 미친 짓 하는 거라는 거잖아. 전기를 얼마나 이제 많이 만드는 게 최고인 건데 거기다 풍력이 있니 뭐 이런 거 하고 앉았으니까 미친 거지. 지금 다른 나라들은 AI 만든다 그래가지고 지금 싹 다 원자력 다시 하게 생겼는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러면서 제가 쟤한테 다시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사실 이제 트럼프도 결국은 그렇지만 영원히 미국이 이제 의심을 놓지 못하는 나라가 사실은 일본이에요. 일본 그 자체예요. 일본보다 한국이 유용하다고 제목을 썼지만 실제로 왜 한국의 위상이 중요해지냐면 일본 때문이야. 왜?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미국한테는 양날의 칼이에요. 양날의 칼. 사무라이라는 것이 사실 그 칼이라는 것을 내 친구가 차고 있을 때는 안전하지만 똑같은 칼이 적이 차고 있을 때는 얼마나 위험한 도구입니까? 일본 애들 믿을 수 있어요? 응?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자기들 나라에 원자폭탄 떨어뜨린 나라가 미국인데 내가 일본이라도 못 믿어. 내가 일본이라도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적개심이 없겠냐고. 응? 속으로 적개심이 없겠어요? 응? 아니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없겠냐고. 응? 한국 같으면 아마 모든 감정을 다 토로했을 거야. 지금 뭐 세월호네 뭐네 그거 가지고 이렇게 난리치는데 원자폭탄이었으면요,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은 미국하고는 철천지 원수가 한 100만 명은 있었을 거예요. 100만 명.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국가로 돼 있을 거야, 아마.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지금도 계속 막 사진 같은 거 막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피켓 들고 뭐 원자폭탄 맞아가지고 이제 막 화상 입은 것부터 시작해서 뭐 온몸이 다 뭐 녹은 거 뭐 별의별 사진 다 들고 있으면서 보상해라 막 미국은 철천지 원수다. 아마 우리나라 다 빨갱이 됐을 거야. 네. 그 원자탄 맞고 뭐 설명이 안 돼. 한미 방위조약, 상호 방위조약 못 맺어. 맺을 수가 없어. 반대해가지고 좌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지금 미국하고 저렇게 돼 있는 거는 미국도 안 믿는 거예요, 속으로. 이건 힘에 눌리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이라는 나라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한국밖에 없는 거야. 왜? 중국은 견제가 아니라 미국 자체가 중국을 파멸시켜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견제의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중국은 파멸의 대상인데 일본은 견제 정도 해야 될 나라인데 그걸 제대로 견제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 한국이지. 얼마나 좋아. 거기다 한국은 지금 상호 방위조약까지 맺어 있는데. 여차하면 일본이 만약에 욕심을 품었어. 근데 한국이 딱 미국하고 방위조약 맺어 있어. 어떻게 욕심 품어? 만약에 욕심 품으면 우리 한국한테 땡큐지. 형님, 저 새끼가 지금 뭐 뒤통수에 칼 꽂으려고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해? 야, 죽여. 끝이지. 야, 죽여. 한국, 네, 알겠습니다. 바로 죽이겠습니다. 뭘로 죽일까요? 핵무기로 죽일까요? 핵무5로 죽일까요? 야, 알아서 해. 내가 그걸 얘기해줘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한국하고 일본이 재밌어지는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트럼프가 아니라 뭐 병신이라도, 미국 대통령이 병신이라도 한국은 못 나요. 그리고 트럼프의 기질로 봤을 때, 트럼프야말로, 린치핀이 필요한 사람이야. 모든 걸 다 변동적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는 고정이 있어야 돼. 모든 게 다 변동이야. 뭐 러시아하고 중국이고 일본이고 싹 다 변동인데 하나는 고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고정은 뭐야? 이왕 그렇게 된 거 상호 방위조약 다 맺은 나라가 고정이지 뭐. 지금 그거 맺은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미국하고 상호 방위조약을 맺은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미국은 그런 걸 맺는 걸 되게 싫어해. 왜? 제국이 뭐하러 그런 걸 맺어? 그렇잖아. 제국이 뭐하러 그런 걸 맺어? 미국이 한국하고 그걸 맺어준 이유는 뭐냐면요. 한국이 그때만 해도 거의 회생 불가능한 나라였기 때문에 곧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맺어준 거예요. 이렇게 크게 큰 나라가 되고 거의 뭐 자기 발로 움직일 수 있는 나라가 됐다 그러면 아마 그거 안 맺어줬을 거야. 영국이니 프랑스니 뭐 독일이니 어느 나라하고도 맺을 일이 없고 일본하고도 안 맺어 있어. 상호 방위조약은. 자동으로 전쟁에 개입되게 돼 있지가 않다고요. 우리나라하고 맺어진 조약하고 달라. 일본하고 미국하고 맺어진 조약은요. 다르다고요. 그래서 한국 정도의 이 상호 방위 조약은 어느 나라하고도 맺어져 있지 않은데 그걸 맺어져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한국은 린치핀이다. 한국만 딱 고정값이고 나머지는 다 변수야.
한국만 딱 상수야. 얼마나 좋아.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을 위해서 좋은 거야. 또 한국이라고 어쨌든 우한이든 뭐든 이렇게 미국을 좋아하고 환장을 하니까 응? 미국 입장에서는 굳이 그걸 놓칠 필요도 없고 또 종교적으로 개신교라는 게 또 일맥하고 뭐 학교도 뭐 연대 이런 데는 뭐 얼마나 미국 좋아해요. 뭐 개신교라고 달리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아직도 경상도 이런 데는 뭐 무조건 미국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잖아. 우리 또 우파들은 또 미국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좌파 우파를 떠나서 트럼프가 한국을 놓을 수 없는 이유는 너무나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본보다 한국이 너무 유효한 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순히 뭐 트럼프가 좋다 이런 걸 떠나서 이런 상황이 놓여있기 때문에 제가 늘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우리 찌시 빨리 우파로 전향해가지고 트럼프랑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서 5년만 잘